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잘 지내셨죠? 며칠, 못 배웠더니 엄청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좀 환경도 좀 바뀌었죠, 여러분? 백그라운드가 좀 바뀌었습니다. 네. 저 오디오 잘 나가고 있습니까? 오디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디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드리는 동안에요, 여러분들께서 오디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쭌쭈닝님께서 1등으로 오셨어요. 네. 아유, 그리고 새날이 올 때까지님께서 두 번째로 오시긴 하셨는데 엄청나게 인사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네. 제, 아직 목소리가 제가 약간 잠겨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피노키오님도 오셨고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이렇게 인사를 서로서로 나누시는 거 뵈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며칠씩은 이렇게 빠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김일하님께서도 오셨고요. 네. 새날이 올 때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존 케이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잘 보내셨죠? 주말. 네. 스카이블루님,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수님도 오셨네요. 오셨네요. 예. 고문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디오 체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지연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은혜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신주영님, 신주영님, 제가 아는 신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정재진님께서도 오셨네요. 네, 며칠 쉬었는데도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 뵙는 것 같아요. 네, 조구몽님께서도 오시고요. 은혜님, 오디오가 좀 울려요? 그러면 오디오를 어떻게 조금 덜 울리는 쪽으로, 많이 울리나요? 여기 좀 다른 환경이어서 제가 좀 환경을 좀 바꿔봤어요. 네, 좀 휴가 뒤에 또 찍는 거고, 방송하는 거고 해서 좀 깨끗한 그런 그런 환경에서 여러분들하고 방송 좀 해보려고, 오디오 올리는 건 제가 다음 방송부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 기술, 뭐 이렇게 잘 기술적으로 유능한 사람이 아니어서 바로바로는 제가 이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렌지 칼라 잘 어울려요? 예, 그 좀 휴가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는 휴가를 다녀왔는데도 아직 이게 원래 또 며칠을 휴가를 보내고 나면 원상 복귀 제 그 스케줄로 오기가 또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또 밝은 이 환한 백그라운드 또 과감한 색감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이렇게 오늘은 좀 색깔이 밝은 옷을 입어봤습니다. 정말 날씨가 매우 더운데 여러분들 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소국향기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디오 올리는 건 제가 내일 방송에는 한번 또 잡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아, 쭌쭈닝님, 아까 저기 말씀하신 거 대답하려고 했는데, 일요일날 방송합니다. 네. 일요일날, 시각은 10시, 11시는 제가 고민 중인데요. 방송합니다. 네. 블루사파이어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뭐, 방송 시작하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네요. 벌써 동시 시청자 수가 이렇게 또 60여 분 정도가 이렇게 또 들어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페와우스님께서도 와주셨고요. 다들 잘 지내셨죠? 그 주말 사이에 저는 뭐 가족들 오랜만에 그 가족들과 이렇게 만나서 시간을 보내느라고 날이 뭐 더운지 뭐 시국이 어떤지 뭐 전혀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어 시간을 며칠 보냈는데 뭐 이 원상으로 이렇게 복귀하고 나 보니까 뉴스가 어마어마했더라고요. 그 사이에. 네. 탐라님 어서 오십시오. 삭제님도 오셨네요. 네, 맞아요. 제 채널 참 사랑해 주시는 분, 진짜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서 많이 오십니다. 네, 오늘은 또 며칠 동안 기다렸다가 방송이 궁금했다고 기다려진다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니까 제가 부쩍 감동스럽습니다. 박종순님께서는 의상이 화사하고 멋지다고 감사합니다. 한번 멋을 좀 내봤습니다. 비록 이 라운드 셔츠 뭐 아무것도 아닌 셔츠지만 오늘 좀
뭐 제가 처음에는 좀 이렇게 좀 어두운 색깔로 그 블랙 톤으로만 이렇게 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가끔씩 이렇게 밝은 걸 입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뭐 굳이 어두운 톤은 고집하지 않고 다양하게 입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네. 아, 소국향기님, 네, 그렇게 됐네요. 이번 주 그 제가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초까지 휴가를 다녀오느라고 어제 원래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까지 목소리가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도저히 방송이 안 될 것 같아서 이 오디오가 안 좋으니까 이게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중에 제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영 이 듣기가 귀팅으로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디오가 안 좋고 뭐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방송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에 대한 제 기본적인 그 매너,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과감하게 어제는 좀 방송할 의지는 있었으나 제가 어제는 좀 포기하고 예, 여러분들 오늘 좀 더 준비를 하고 제 목소리 좀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 뵈려고 어제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뉴스가 뭐 이게 뭐 가속이 붙은 것 같아요. 네, 며칠 동안 제가 뭐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양의 뉴스가 어, 쏟아져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 정리 좀 하면서 와 이거 지나간 거를 그 좀 이렇게 캐치업한다 뭐 가끔씩 영어 표현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그 정치 얘기뿐만 아니라 뭐 이런 생활 영어도 그냥 아주 쉬운 표현이니까 캐치업을 해야 되는데 캐치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도저히 뉴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지나간 며칠은 제가 뭐 여러분들께서 너무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굳이 할 필요 없고 오늘 나온 뉴스 정도로 여러분들과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신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주영 선생님 맞으시죠? 네, 건강 조심하십시오. 네, 그 어두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음지에서 항상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신 선생님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스카이블루님께서는 목포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그냥 수도권 어디 그냥 갔다 왔습니다. 수도권 어디 멀리 다녀오지 못하고요. 네, 가족들과 이렇게 만나서 예, 친척들과 만나서 편안하게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네, 목소리가 아직은 좀 잠겨 있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좀 바뀌었죠? 예, 환경이. 이인어 공주님 어서 오십시오. 빨간 아재요? 어휴.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계속 붉은 옷을 좀 입어볼까요? 빨간 아재처럼 좀 될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찾아주시고 또 반갑다는 인사를 또 해주시니까 저도 또 새로운 또 에너지가 사실 휴가라고 하는 것이 가서 에너지 충전도 하면서 뭐 에너지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지만 어쨌든 좀 리프레시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뭐 그간에 좀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던 일, 뭐 가족들과 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좀 심기일전할 수 있었고 제 채널에 대해서도 조금 더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랬던 기회가 되었어요. 아주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빨간색 잘 어울립니까? 은혜님 감사합니다. 네, 새날이 올 때까지님께서도 빨간 심콩이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 그냥 일단 여러분들과 며칠 만에 만났으니까 제가 휴가 가서 피노키오님께서 보시기에도 밝은 계열이 잘 어울리니까 좀 어두운 계열보다는 밝은 계열 쪽으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열매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쪽으로 좀 돌려 앉아도요? 이쪽으로요, 이렇게? 네, 카메라가 왼쪽에, 얼짱각도 아시잖아요, 얼짱각도. 예. 네. 이쪽으로 제가 이제 어차피 방송하면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휴가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이제 다녀왔는데, 아니, 이제, 셔츠 색깔도 추천해 주시면 큰일 났네. 빨리 이 심경수 TV 이 채널에 빨리 이렇게 또 자연스럽게 또 홍보를 해야 되네요. 심경수 TV 저 채널 이제 수익 창출이 돼서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돈으로 저 셔츠도 여러분들 추천받아서 셔츠 색깔 맞춰서 입도록 하겠습니다. 펌은 다시 안 했습니다. 네. 펌은 항상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제가 아주 요즘 기분이 참 좋고 즐겁습니다. 예, 뭐 주머니에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이 부자라는 그 의미를 요즘 더 느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 휴가 때도 제 채널에 대한 얘기도 가족들과 좀 하고 그랬어요. 예. 그 휴가를 갔는데 다른 게 아니라 뭐 제가 뭐 뉴스 뭐 이런 거 하나도 접하지 못했잖아요. 휴가에서 제가 느낀 거 두 가지부터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를 말씀드릴게요. 물가가 살벌하는데요, 여러분. 물가가 그냥 오랜만에 수다 좋죠. 여러분들하고 수다를 못 떠니까 저도 좀 답답했어요. 예. 물가가 소름 끼칠 정도로 올라갔고요. 와, 휴가철에 야 지출이 이 예년에 비해서 와 여러분 제가 딱 그냥 퀴즈 하나 낼게요. 퀴즈. 수박 최근에 여러분 가장 비싸게 사신 수박 가격을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수박. 예. 여러분께서 구입을 해서 드시든 수박이든 아니면 누구 선물을 하기 위해서 좀 좋은 큰 튼실한 아주 탐스러운 수박 당도 좋은 유명한 수박이든 여러분들께서 지난 한 1, 2주 사이에 구입하신 수박 가격 가장 비싼 거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은혜님께서는 19,000원, 김지수님께서는 27,000원. 이거 무슨 그거 하는 것 같은데 그 뭐죠? 그거 비딩 하는 거? 경매 같습니다. 네. 레피리님 오셨네요. 아이고 잘 계셨어요? 반갑습니다. 구스는 오리님 15,000원. 마음이님께서는 아예 카드를 놓고 다니다가 실천 중요라고 하셨는데 앞선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제가 또 캐치업을 하겠습니다. 페어수님께서는 부여에서 2만원, 존케이지님 2만원, 김일하님 27,000원, 수박 3만원 넘는다고 소국향기님 하셨고 수우님 28,000원, 그릭 요거트님께서는 지금 막 들어오셨고요. 저희 지금 수박 가격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정치 얘기해야 되는 이 심경수 TV에서 수박 가격이라뇨. 참. 성희모님께서는 오렌지색. 네, 오렌지색 맞습니다. 네. 티셔츠 오렌지색입니다. 예, 아이고,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밝은색 많이 입어야겠습니다. 레피리님께서 오늘 이마트 성수점 23,000원. 지역마다 차이가 있네요. 한 2만원대, 예. 꼬냥님께서는 미국에서는 대충 5달러. 맞아요, 꼬냥님. 저도 미국에서 수박 싸게 먹었어요. 한국 돈으로 10,000원도 안 내고. 성희모님 오늘 서울에서 21,000원. 수박 사가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2만원대 하셨죠? 저 이번에 휴가지 가서요, 42,000원짜리 수박 사서 먹었어요. 42,000원. 저는 머리털 나고요. 제가 이 50 몇 살이 될 때까지 4만원짜리 수박은 처음 먹어봤어요. 네, 맞아요. 무게, 키로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제가 오늘, 그러니까 이번, 이제 휴가 다녀와서 집 근처 마트에서 본 거하고, 19,000원, 12,000원, 9,500원, 뭐 9,900원, 만원, 요 사이에 수박도 아직 있더라고요. 12,000원짜리도 있었고, 근데 걔네들보다 조금 더 큰 거였어요. 근데 수박이 42,000원. 무등산 수박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 엄청 달거나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수박. 근데 42,000원. 와, 그래갖고, 저는, 야, 이게 어떻게, 저희는 휴가라 그래서, 뭐, 가족끼리 오랜만에 모인다 해서 막, 과소비하고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냥 굉장히 저렴하게, 어떻게든지 막, 아껴서, 검소하게 이렇게 지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편인데, 그거를 사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그거를 가족 중에 이제 내일 모레 출산을 앞둔 그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사- 이, 가, 이, 뭐,
태아를 이렇게 뱃속에 이렇게 갖고 있는 조카를 갖고 있는 우리 가족이 수박을 드시고 싶다고 하는데 산모가 임산부가 그 뭐 4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10만 원이 문제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같이 먹어야죠. 근데 너무 하더라고. 와. 휴가철이고 휴가지에서는 좀 비싼 편이긴 해요. 예, 그래도 대부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격도 한 2만 몇천 원? 저희 집 근처 요즘 마트에서 보니까 만 얼마짜리도 있고 했는데 와, 4만 2천 원짜리니까 좀 심하긴 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가가 진짜 겁나게 너무 올랐다. 예. 연누리님께서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제가 방송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인사도 오늘 여러분 오랜만에 하시는 것이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레피리님께서 오늘 방송국 기자님하고 치과 의사놈하고 술 마시다 지치셨다고. 더워서요? 아니면 비싸서요? 강물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아니요, 존케이지님 그냥 일반 수박이요. 막 그렇게 막 달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수박이었어요. 예. 맞아요. 수박 껍질이 3분의 1인데. 하여튼 그래서 와,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지금 좀 엄청나게 오르긴 올랐다. 라는 그런 느낌은 완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그 4차 접종 다 하셨나요? 저도 그 4차 접종 이제 휴가 다녀오고 해서 4차 접종 맞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4차 접종 꼭 하시고 일단 뭐 정부에서 맞으라고 하는 건 맞는 게 좋다고 저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 의학 박사님들이시고 감염병에 대해서 권위자들이시니까 저는 뭐 새날이 올 때까지 님께서는 4차 접종 안 하신다고 노우라고 하셨네요. 저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주의인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아닌 분도 계시네요. 네. 은혜님께서는 야채값도 그러니까 이 물가가 겁납니다. 겁나. AJN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성희모님 IMF 때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르는 중이라고 다들 그러세요. 예. 피노키오님께서도 연락이 오면 맞으시려 하신다고. 예, 저는 좀 추천은 드립니다. 예. 암만 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오늘 띄워봤습니다, 여러분. 네. 예, 존 케이지님 말씀처럼 4차 맞아도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저는 심지어 전 주변에 2번 걸리신 분도 봤어요. 강물이 몸이 아직은 안 타고 있습니다. 예. 좋은 시아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판단, 예방접종, 이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해 4차 접종에 대해서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거리감을 두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레피리님, 이거 빨간 대복 아니에요. 이거 주황색입니다. 네. 아이고, 좋은 시아님께서는 오늘 양성 판정 받으셨다고. 이번에 요즘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이 고통이 엄청 세다고, 예, 심하다 하시는데 어떻게 견디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유, 부디 좀 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시아님. 아유, 예, 이번에 지금 요즘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프대요. 예. 아이고, 페하우스님, 우리 작은 아이가 지금 저쪽 방에서 어젯밤 양성인 거 알았다고. 그래, 많으시구나, 지금. 확진이 진짜 많이 되고 있네요. 꼬냥님께서는 귀팅 하시다가 한국 수박값에 놀라서 처음 들어오셨다고. 꼬냥님께서는 현재 뭐 미국이신가요? 아니면 그 아이디가, 닉네임이 꼬냑이라고 돼 있어서 미국이시면 미국 어느 지역이신지 좀 알려주시면. 네, 아까 미국 수박값 5달러라고 말씀해 주셔서요. 예. 소극향기님께서는 3차 백신 맞고 연락 많이 아프셔서 4차 맞기 겁나시다고. 그게 또 개인 차이가 또 있대요. 예, 그래서 다들 3차 때 또 힘든 그런 경험들이 있으셨고, 저도 좀 그랬어요. 1, 2차 괜찮았는데 3차에 조금 그랬어요. 예. 강물님, 복장이요. 굉장히 이거 세련된 브랜드예요, 이거. 예, 이거 좀 이런 건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 색깔이 좀 튀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조은시아님, 얼른 많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남염진호님께서는 시민 언론과 관계 있으면 다 좀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신시내티. 예. 신시내티 저는 가본 적 없어요. 저는 신시내티가 동부인데 저는 동부는 많이 못 가봤어요. 예. 이게 신시내티가 예. 저는 좀 말로만 들어보고 예. 다들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은 경험들이,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네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느꼈던 수박감 말고, 또 느꼈던 거는 썸네일에 또 올렸던 그 얘기예요. 이제 슬슬 여러분들께 제가 준비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음, 바닥 민심이, 상당히 변화가 많더라고요. 극적으로. 아,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가족분들의 구성원들이 뭐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사실은 이재명 후보보다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현재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선 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가족들과 선거에 대해서 뭐 선거를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가족 간은 사실 정치 얘기하는 게 힘들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참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족 간은 잘 그런 걸 안 하는데 얘기를 그래서 하지도 않고 대충 그러나 이제 우리 가족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대충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는 분이 적고 많고는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번에 가서 모여서 뭐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식당에 가면 여러분 TV가 이렇게 있잖아요. TV에 뉴스가 나오잖아요. 뉴스에 이제 계속 교육부 장관 얘기 나오고 그날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하면서 TV를 본 내용이 김건희 씨 논문, 국민대 논문 표절이 아니다. 이건 표절로 인정 안 한다. 뭐 이거 나왔던 날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는데 식당에서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몰랐죠. 저희는 이제 가족끼리는 뭐 정치 얘기 잘 안 하니까. 그런데 김건희 씨 논문, 표절이 아니다라는 뉴스를 접한 대다수의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대부분의 반응들이 심하게 막 나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몇몇 분이 계셨고 저희 가족 일원들이 그리고 또 뉴스 김건희 씨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응 같은 것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 정도일지는 몰랐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싫어서 일단 소득이 높거나 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막 우호적인 정책을 펴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바뀌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였는데 그분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의힘에서 내세운 후보를 선택을 하신 거였는데 저희 가족들이 그날 아침에 느꼈던 저희 가족들의 공기는 뭐였냐면 너 정도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었냐?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예. 해도 너무한다. 네, 맞아요. 채널 A였어요. 예, 채널 A 방송이었는데도 일단 방송을 보면서도 그랬어요. 채널 A 아니었으면 저 연합뉴스 아니면 채널 A였다고 저 생각을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채널 A였던 것 같아요. 방송이 제가 봤으니까 제가 뭐 저도 이렇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와 그러니까 이미 지지율 지금 뭐 20% 이렇게 떨어진 지도 한참 되고 부정평가 지금 거의 70%로 달려가고 있고 이제 10%로 떨어진다는 예상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이 분위기에서 그러한 지지율의 변화를 정말 피부로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확인할 수 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예. 왜냐하면 지지자들이 지지할 거라고 믿었던 분들이 다
실망을 하거나 굉장히 반대하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저 20 몇 퍼센트, 27, 8% 정도 지금 이미 균열이 가기 시작한 27, 8% 무너지는 것도 사실은 글쎄요. 모르겠어요. 아주 콘크리트 지지라고 했던 30% 깨지고 회복이 안 되는 거 보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네, 28.4%, 28% 정도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후로는 지금 지지율도 잘 또 보도도 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또 27%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올라갈 동력이 모멘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낸시 펠로시 지금 하원 의장 지금 이 건만 해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무슨 의전상의 문제였던 그쪽과 조율이 되었던 이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사실. 네. 일단 다른 나라 지금 아시안 몇 개국을 매우 주요한 아시안 미국과 매우 가까운 나라들을 지금 순방을 하고 있는데 엘 공주님께서 오셨었네요. 인사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높은 편이죠. 그래도 저는 다시 20% 떨어진다면 제 예상은 30% 회복할 줄 알았어요. 잠시 떨어졌다가 약간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밑으로 조금 떨어지는 요 상태가 되는 것 같아서 아마 요 콘크리트 지지층 사이에서도 조금은 균열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의 관계, 이 의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아무리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거라 해도 의전상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실수가 아니라면 의전을 완전 아마추어 같이 한 건 맞아요. 예. 지금 요 뉴스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일단은 의전상의 실수가 있었고 미국 하원 의원장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해서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던 부분들을 거절을 했다라는 말이 있고 지금 얘기들이 그리고 또 다르게 평하시는 분들께서는 차라리 잘 됐다. 그러한 아주 정치인인 올해 은퇴를 한다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미국 정치가 정말 고급지면서도 정말 사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미국 정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아남은 이 은퇴를 하는 이 하원 의장하고 붙어갖고 무슨 정치적인 이득이 있었겠느냐. 그래서 그냥 꼬리 내리고 숨은 것이 아니냐. 휴가 때문에 못 만났다. 이건 좀 뻥인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이 없어서 안 만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나 그냥 너 만나고 싶은데 만나줄래라고 했는데 기분 잡친 펠로시가 너 만나기 싫어 나 안 만날 거야 이 말을 하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오케이 접수했어 나는 그냥 안 만날래 이렇게 하고 대학로 가서 그냥 연극 보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 관계자들하고 고기에서 술 한 잔 마시는 사진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도를 한 거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은 이미 상실한 지는 오래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정말 제가 불쾌하고 마음이 안 좋은 거는 일단 어쨌든 펠로시 만나야 됐었어요. 무엇이 어찌 됐든. 예. 아침에 김어준 뉴스 공장에서도 김어준 총수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만났어야 하는 것이었다라는 어조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득이 있었던 실이 있었던 저는 만나야 됐었다고 봅니다. 네. 적어도 만나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이유였던 본인이 거절을 했던 아니면 하원 의장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거절을 했든 간에 만나지 못하고 낸시 펠로시가 그냥 바로 미국으로 남은 내일 일본 간다 하더라고요. 일본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미국 국제적인 외교에서의 존재감은 점점 사라지는 거죠. 지금 나토 갔다가 와서 엄청 깨졌죠. 자국민들로부터.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엄청 개망신당했죠. 게다가 지금 이러한 미국
권력 서열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사람이 왔는데 만나지도 못했죠. 전화통화만 뭐 한 40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것도 사실 뭐 그 40분 통역 끼고 40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 지금 인사드리고 이 처음에 인사드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잠깐 얘기하는데 지금 30분 지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통역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역이 들어가고 그걸 확인하고 했다면 몇 마디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만났으면 또 그 종이 쪽지 들고 또 읽어 내렸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표직을 하는 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국제외교 무대에서 뭐랄까 정말 그 존재감이 점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손님 접대 정도만이라도 했어야 하는 게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님. 예,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손님 접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저도 여러분들하고 마음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손님 접대도 못하는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대통령은 거기 연극 보러 가서 관계자들하고 고기에다가 술 마셔요. 그게 정말 이건 그런 사진을 올리지 말든가 차라리. 저는 그래서 아주 이게 이제 맞습니다, 마음이님. 이게 지금 그림자 취급 당할 것 같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했던 부분들이 결실을 이제 뭐 폴란드 관련돼서 우리 국방 수출, 국방력을 과시하고 있는 이 수출권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때 여러 가지 벌려놓았던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는 시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참 우리나라 존재감은 정말 더 사라질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 닦아놓은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들 기울였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는데 뭘 하려고도 하지 말고 정말 소욱향기님께서도 그러시네요. 예, 접대조차도 하지 못하고 꼬리 내리고 저는 이거 꼬리 내렸다고 봐요, 솔직히. 예. 새날이 올 때까지 맞습니다. 문통 때 얼마나 막 저 소름 끼쳤다니까요. 그때 해외 그때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 수송기 보내서 우리 교민들 다 모시고 오고 또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 도와줬던 분들까지 그 나라 자국민들까지 우리나라 또 모시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막 느꼈던 대한민국인데 자존감 뿜뿜. 막 이런 거. 근데 이제는 뭐 그건 이제 뭐 그런 그런 건 정말 이제 기억 속에 접힌 추억으로 그냥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답답합니다, 여러분. 네. 그냥 막 이것이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왜 이렇게 됐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많은 요즘 며칠인데요. 뭐 그래도 나름 우리 그냥 현명하게 우리 나름 그냥 우리끼리라도 잘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고 참아가고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페어호스님께서 아까 시공에서 나왔는데 문정부 때 50.3%에서 국짐이 레임덕이라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그리고 아까 제가 뉴스 한쪽하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28% 찍고 있는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프레임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탓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서 그냥 뭐 더불어민주당 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들을 국민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판국에. 마음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반대로만 하고 문재인 대통령 반대로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던 거죠.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그 국민들 마음들이 많았으니까 그럼 반대로만 해보자 막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간단하게. 정치도 못하는 사람이 검사가 하던 스타일대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고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막말이 나오신다고 페어호스님께서 그러시는데 우리 오늘
간만에 여러분들 뵀으니까 욕타임 한번 할까요? 끝날 때쯤 해갖고 욕타임. 지금 뭐 욕타임을 진짜 매일 해도 시원찮을 판국이에요, 진짜. 스트레스가, 이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외교적으로도 너무 결례, 외교 결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참 어떻게 안 됩니다. 예, 예. 그 와중에 국민대 논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기 됐잖아요. 뭐지? 표절이 아니다. 그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예전 영상에서 영상 찍느라고 예전에 김건희 씨 논문을 제가 두 개를 다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지 논문 학술지에 게재되었던 유지 논문하고 박사 논문하고 봤는데 완벽히 표절이에요. 완벽히.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표절이 아니라고 그것도 1년을 끈 상태에서 대통령이 딱 돼버리고 나니까 물론 1년을 끈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대에서 그거를 표절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지만 정말 저렇게 뻔뻔스럽게 표절이 아니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저는 이제 향후에 앞으로 일이 더 걱정돼요, 사실. 예. 어떤 부분에서 우려가 되냐면 적어도 앞으로 국민대는 인문사회계열 논문들의 표절 판단 기준이 김건희 씨 논문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 김건희 씨 논문을 표절 비율 검사하는 프로그램에 넣어보면 상당한 퍼센티지 나오거든요. 예. 그때 MBC에서도 했었고 JTBC인가에서도 했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공중파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국민대학교에서 인문사회계열의 논문 쓰시는 분들은 표절률을 그걸 기준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휘소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카피킬러. 예. 카피킬러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도 또 있다고 카피킬러가 오래된 거고, 예.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최근에 또 있다고 들었는데, 적어도 국민대학교에서 인문사회계열 논문 쓰시는 분들은 카피킬러를 비롯한 논문들의 표절률 40몇 퍼센트, 40%대, 뭐 30%, 31%, 39%, 40% 뭐 이렇게 되면 김건희 씨 거를 돌려보고 본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돌려보고 거기에 나온 기준대로 표절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통과를 안 시켜줘, 국민대. 그러면 소송 걸면 돼요. 국민대 상대로. 그럼 다 이겨요. 국민대가 7월달부터 정부 지원도 많고 특히 왕창 지금 받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겠네. 교육부에서는 국민대의 판단을 존중한다, 뭐 이런 공식 발표도 했다 하더라고요. 네, 어이가 없어서 진짜. 저렇게 되면 구성원들이, 물론 거기 계시는 국민대 계시는 교수님들이 정말 학생들 지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대다수는 다 잘 하시죠. 저는 심지어 국민대에서 김건희 씨 박사 논문 줬던 전 남욱의 교수인가? 하여튼 지도 교수도 저는 학생 지도 잘 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사립학교는 어쩔 수 없거든요. 사실 이사장 쌍용에서, 국민대가 쌍용 거잖아요. 쌍용에서 이렇게 해 그러면 해야 돼요. 아니면 그 학교 그만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본의 아니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 이제 내몰리고 김건희 씨 논문 지도 교수가 돼버린 건데, 저는 그분도 그분 책임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틀림없이 쌍용 쪽과 김건희 씨 쪽과의 관계에서 촉발된 정말 코미디 같은 결과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대학교가 향후에 앞으로 어떻게 대학을 운영을 해나가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나가고
석박사들을 배출을 하고 각종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국향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혜택을 이제 왕창 받을 건데 틀림없이 이제 요건이 무마되는 단계로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알아서 이제 특혜를 좀 해주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진실된 학문을 지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문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와 그 교수들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학교 안에서 이 국민대학교라는 국민대학교라는 우산 아래서 한 팀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존재가 되어야 거기서 오고 가는 교육, 학문의 질 이런 것들이 담보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저는 제가 만약 국민대학교에 있는 교수라면 짜증 엄청 날 것 같아요. 예. 아마 다른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 2천여 분께서도 그 논문 심사를 공개적으로 하신다 하셨는데 결과는 뻔하죠. 저같이 듣보잡 박사도 그 논문 보자마자 한 이틀 정도 보니까 완전히 그게 표절인 걸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저보다 공부 많이 하신 2천여 분 되시는 2천여 분의 교수님들이 그걸 보시면 결과는 뻔한 거죠. 더 엄청 비판적으로 나오는 거죠. 강물님께서 그 불면증에 특효가 있는 민간요법을 알려주시나요? 국화꽃? 예. 캐모마일. 네, 맞습니다. 소옥향기님. 예. 국화꽃에 그런 효능이 있다고 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위장에도 좋고, 예. 들국화것도 효과가 있고, 그렇군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게, 15%는 넘는 거로 제가 정확히 지금 수치 모르겠는데요. 카피킬러 같은 프로그램들 돌려서 20% 초반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10% 후반 아니면 20% 초반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김건희 씨 경우는 40% 넘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또 학과마다 거기서 좀 더 강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네. 레알슈슈님 김건희 씨 논문 지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단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교수는 선택이 없어요. 그 학교 그만둬야 되지 않으면 재단 말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분도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수님도 비난을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다. 우리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문대성 국회의원 했나요? 그분 문대성 국회의원인가? 그분도 17%로 떨어졌어요. 그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면 15%가 맞나 보네요. 제 생각에는 한 18% 아니면 21%좀 되지 않나 싶었는데 그분도 박사 17%로 돼갖고 떨어졌군요. 네, 존 케이지님. 네, 그렇게 되면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40몇 %는 표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만약 국민대학교에서 박사나 석사를 떨어뜨리면 소송 걸면 이겨요. 예. 강물님께서 지금 불면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귀팅 하시는 분들께 도움되시라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강물님께서 직업이 설계 디자인 하시는 직업이어서 맨날 밤샘 작업하다가 불면증이 걸리셨는데 들국화 효능을 알고 시용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완치가 되셨답니다. 네, 들국화도 국화꽃 소위 캐모마일 티 국화꽃 그것도 불면증에 효과가 있고요. 지금 강물님처럼 개인적으로 들국화도 불면증에 매우 효과적인 거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불면증 혹시 있으신 분들 뭐 나이 먹어서 내가 이제 잠이 없어지나 뭐 이런 걱정하시지 마시고 뭐 요즘 뭐 티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민간요법도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요 박용진 의원 엄청 미운 짓 많이 하던데요 요즘. 오늘 특히 어제 오늘 영상들이 나온 거 보니까 박용진 의원이 그 완전히 일배짓을 했던 뭐 이런 자료도 막 올라오고 저도 뭐 오늘 이것저것 휴가 뒤에 정비하고 정리하느라고 그 제 커뮤니티에 그 사진까지는 못 올렸는데 박용진 의원이 과거에 대선 때 거의 일배놀이 하던 그런 자료 화면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보셨나요? 그거 만약에 못 보신 분들 혹시 계시면 내일 제가 정리를 해갖고 그 한번 자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커뮤니티에. 랜드스 랜드스카이스님, 네 얼굴이 탔습니다. 네. 금방 알아보시네요. 그리고 아마 붉은 옷을 입어서 그런 영향도 있고요. 타긴 탔어요. 예.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사진 못 보셨어요? 그럼 제가 내일 오늘 생방송 끝나고 좀 찾아서라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 대선 때 아마 찍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클리앙에 올려놓은 그 사진인데요. 완전히 그 일베가 이재명 당시 후보 이재명 의원을 욕보이는 그러한 그 행동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완전히 어이가 없어갖고 오전에 그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붉은 옷이 눈부셔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릴까요? 그 가리는 게 좀 더 야한 이상한 것 같은데. 그리고 아침에 오늘인가 어젠가 방송에 제가 밀린 거 좀 듣는다고 강물님 아무리 저 디스하셔도 저는 강물님의 디스는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강물님의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언젠지 어제 아니면 오늘일 건데 제가 뉴스공장 들었는데 나와서 김어준 총수하고 박용진 의원하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건방져였던데요. 예. 예전에 뉴스공장 아니면 다스베이더 같은데 거기에 나왔을 때 더불어민주당 대선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오기 전에 유치원 3법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박용진, 여러분,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할 때 박용진이 아니던데요? 예, 자기 나름대로 이제 맷집이 있어진 정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강물님 발끈 안 했어요. 저 강물님 스타일을 조금 이제 알기 때문에 예전부터. 그래서 제가 박용진 의원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정치를 그래도 유치원 3법에 대해서 개혁을 하고 주도적으로 그걸 추진할 때 저 박용진이라는 사람을 좋아했어요. 근데 이런 지난 대선을 겪으면서 박용진이라는 국회의원이 하는 언행을 보니까 매우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대선 후에 또 이재명 의원에 대한 태도, 그리고 최근에 당대표 유세를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죠.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러한 말들, 그런 것들이 이게 박용진은 저 사람 맛이 갔나? 막 이런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제 아마 어제 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김어준 뉴스공장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고 와 시건방 쩔어요. 김어준 총수한테 왜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셔야죠. 틀렸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진행하세요. 이 말투 자체가 완전히 자기 거의 이렇게 무슨 거물 정치인이 된 것 같은, 네, 그런 태도였어요. 근데 사실 정치 경력으로만 따지면, 그리고 이런 행정 경력
장관 경력 같은 거로 따지면 지금 그 뉴스공장에 나오는 다른 패널 여러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정치 쪽에 이 맷집도 훨씬 거물이신 분들이 뉴스공장에 나와서 그렇게 오만불선하게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청취자들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젠틀하고 매너 있게 하시는 것들을 저는 접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거 뭐 당을 떠나서요, 여러분. 뭐 더불어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뭐 어디든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기본적으로 말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는 제가 느꼈어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말하는 게 되게 얄밉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끔 해도 그 박용진 그 의원처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시건방 떨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제가 아는 한은 최소한의 또 이 매너는 지키는 거로. 근데 완전히 그냥 그 오늘 제가 본 오늘 인터뷰인지 어제 인터뷰인지 그 내용에서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이제 저분은 이제 저랑 나랑 관계 없구나, 저분은 나랑 관계 없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내용이 그러니까 떠오른 것이 L 공주님께서도 실망 많이 하시고 많이 달라지신 거 느끼셨다고. 그렇죠. 저도 그 너무너무 차이가 많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일단 사람이 되지 않는가요, 여러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희 같이 일반적인 가정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제가 29살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늦게 대학원 다니다가 그 미국 유학, 여러분들께 제가 이건 뭐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 유학을 솔직히 말해서 아무나 막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갖고 간 거지 경제적으로 막 여유가 있던 집도 아니었고 어떤 기회가 되다 보니까 타이밍이 맞아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단 뭐 미국 유학은 지금도 그렇고 외국으로 유학을 보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학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소위 뭐 유학생, 외국에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뭐 유학생이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으면 조금 목이 힘도 들어가고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쳐다보는 것도 좀 다르고 하는 게 맞아요. 거의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제가 유학을 딱 가갖고 첫 해 여름방학에 한국에 딱 왔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꺼내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저희 집같이 평범한 집안도요, 저희 집같이 평범한 아버지, 평범한 아들 관계에서도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딱 간 다음에 첫 번째 1년이 딱 지나서 첫 번째 방학에 한국을 딱 오니까 저희 아버지 저녁에 딱 저랑 식사하시면서 가장 첫 마디가 뭐 잘 있었느냐, 뭐 거기 생활이 어땠느냐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잊지 않아요. 첫 마디가 괜히 유학생이라고 해서, 이거 정확히 저희 아버님 표현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표준어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님 저한테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괜히 너 유학생이 한국 와서 유학생이라고 해서 껐덕거리지 말고 다니라고. 함부로 영어 쓰지 말라고. 뭐 유학하러 가서 1년 됐다가 온 놈이 뭐 영어를 써봤자 얼마나 쓰겠습니까?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껐덕거리지, 유학생이라고 껐덕거리고 다니지 말고 영어 쓰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는 어렸으니까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래도 내가 뭐 유학생인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저도 나이가 먹고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는 상황이 되고 입장이 되고 인생을 살아보고 주위를 보니까 저희 아버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그때가 제가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손가락질 받는 거가 싫으셨던 거예요. 예. 당신 아들이 그냥 평범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예. 저는 솔직히 그 아버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그게 굉장히 충격 아닌 충격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뒤로 무슨 매사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걸 머릿속에 좀 담고 있는데,
박용진 의원의 그런 표현들, 오늘 그 제가 본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보여준 태도들, 그런 거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준석, 그 아직은 당대표 안 쫓겨났죠. 당대표죠. 네, 이준석 당대표가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데, 이준석은 저보다 어리고, 근데 거기도 하버드 뭐 갔다 왔다고 뭐 꽤나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해요. 예, 근데 이 정치를 그 이준석 대표는 잘못 배운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너무 옛날식 정치를 하고 있는 거, 해 온 거죠. 예, 쉽게 말해서.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저보다 어려요. 몇 살 어린 거로, 한두 살 어린 거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분들이 하는, 왜, 그 연세 드신 3선, 4선 되시는 분들이 하는 정치면 저도 뭐 모르겠는데, 왜 젊은 분들이 하시는 정치가 그렇게 구태연하고 옛날스럽고 손가락질 받고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서 정말 저는 실망을 너무너무 받았습니다. 소국향기님께서는, 아이고, 유학생보다 더 힘들다는 유학생 와이프를 6년 계셨어요? 아이고, 존경합니다, 소국향기님. 유학생들 남편 두신 분, 유학생 와이프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예. 저스틴 비치님께서는 오렌지티가 너무 이쁘다고. 감사합니다. 네. 꽁주님께서는 서울 사는 애들이면 서울 사는 애들이 시골 오면 서울말로 잘난 척.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집안에서 이렇게 좀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사실 되는 것들인데, 그게 안 돼 버리면 참 방법이 이게 없죠. 예. 참 이게 힘듭니다, 이게. 그게 안 되면.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박영진이 71년생이니까 저보다 2살 어리죠. 예. 백두산 천지께서 일본 원숭이 문화 국진당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이미리네님께서는 공감하신다고요? 껐덕거리지 마라 경상도 사투리. 껐덕거리지 마라가 경상도 사투리예요? 근데 그러면 저희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배우셨나? 저희 아버님은 전라도 분이고 어머님은 경상도 분이거든요. 예. 근데 두 분 다 뭐 아버님은 전라도 사투리 많이 안 쓰시는 상황이신데, 어머님은 이제 사투리 조금 쓰세요. 예. 근데 껐덕거리다라는 것이 경상도 사투리군요. 저도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서도 참 이렇게 공감을 해주시는 것처럼, 오늘 박용진의 그 불손한, 아주 그게 자기가 잘나 보이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일단 그 태도가 청취자들이 듣기에 매우 불편한 거면, 청취자들한테, 유권자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오만불손한 행동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 불특정 다수가 항상 자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정치인은 해야 하는데, 왜 당의 대권 후보까지 나갔던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신경수 TV 하면서 구독자가 오늘로 13,000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동시 시청자 수도 많아지고, 점점 뭐 제 그 구독자 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 얼굴을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거다라는 그 잠재 의식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디 밖에서 이번에 저 이게 이렇게 말하면 연예인병 같긴 하지만, 이거 연예인병 아니고요, 여러분. 어디 이번에 휴가 때 가서도요, 사람들 많은 데 가서 행동을 스스로 이렇게 뭐 이렇게 막 하려다가도 무의식적으로 브레이크가 딱 걸리더라고요. 연예인병인가 이게? 그거 모르겠는데, 굉장히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예. 소위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 우리 올바르게, 바르게 정의를 갖고, 정의를 주안점을 두고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나쁘게 살면 안 된다. 나쁘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쁜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조심하게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게 맞는데 심지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본인 스스로 자뻑이 빠진 것 같은데 나는 대권 후보 나갔던 사람이야 뭐 이런 정도의 맷집이 된 사람이 아직도 자기는 되게 막 그런 환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뭐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도 논리적이지도 않고 뭐 그냥 논리도 무슨 논리도 아니고 국힘의 논리 그냥 따라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박용진을 보면서 이준석 생각이 났고 그 생각을 잠시 하다가 빨리 이재명 당대표가 돼서 민주당 빨리 수박들 어떻게 정리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랭글러님께서는 너무나 건실하고 바람직한 연예인병이라고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아니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뭐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이거 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 사람이 뭐 항상 뭐 저같이 보통 사람이 뭐 나쁜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슬쩍 쓰레기도 버리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그렇죠? 운전을 하면서 밖에다가 뭐 이렇게 남은 커피라도 이렇게 버리고 싶은 욕망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커피 같은 걸 이렇게 뭐 주차장 같은 데서 좀 남은 거를 버릴까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거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이 그냥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의 그냥 숙소까지 갖고 와서 버린 뭐 그런 생각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혼자 웃었죠. 뭐 연예인병이야 막 이렇게. 예. 그래서 참 오늘 그 박용진 보면서 젊은 정치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고 많은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유권자들이 뭐 이념을 초월해서 그 이준석이라든지 박용진 의원 같은 사람들이 소장파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참 암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젊은 정치인들이 조금 더 많이 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유도겸님께서는 라이어빌리티 라이어빌리티인가요? 라이어블라이어티인가요? 골칫거리란 표현에 빠져 하원 의장 마중도 안 가고 연극 보고 뒷부리로 술 마셨나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강물님께서 박용진 맡겨주시면 자동 탈곡하시겠다고. 자동 탈곡 표현 좋은데요. 예, 그렇죠, 소극향기님. 이재명 당대표 반드시 되도록 우리가 지지 계속 해야겠습니다. 예, 몇 명 아니고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페어우스님. 네. 네, 백두산 전지님 말씀 맞습니다. 국회의원 아무나 뽑아주면 진짜 점점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많은 그 진보 우리 그 유튜브 채널에서 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비중이 더 커지겠죠. 그 제공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검증한 그러한 보도 자료들을 보고 좀 검증을 한 후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선출하는 그러한 정치 문화가 안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과 얘기를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또 1시간이 훌쩍 넘었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 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소리 울림이 조금 없도록 제가 환경도 좀 조정하고 요 컴퓨터도 한번 오디오 쪽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동시 시청자 수도 100여 분이 넘어서 많이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지난 뉴스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들이 있는지 좀 조금 더 살펴보고요. 내일도 아마 많은 뉴스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뉴스들 정리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오늘도 준비한 음악 있죠, 여러분. 이 음악 함께 들으시고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굿나잇 인사 서로 하시고 그리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